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뭐 딱히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좀 쓸데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고 싶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가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창업 스토리를 알고 싶어요. 팀장님, 노프 팀장님 창업 스토리 알고 싶어요. 팀노바 창업 스토리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이런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어떻게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가끔 계셔가지고 오늘 어차피 연말이고 그리고 연말이면 좀 제가 또 센치해지죠.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좀 처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여행 와가지고 이제 좀 시골 같은 데 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죠. 좀 쓸데없는 얘기인지 몰라도 이게 누군가가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듣고서 뭐 본인이 재밌어 한다면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크게 봤을 때는 일단 기존 교육에 문제가 좀 많았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가 용팔이라 그러잖아요. 용팔이나 폰팔이 뭐 이러면서 옛날에 동대문에 이런 상인들처럼 그런 상인들처럼 어떤 그 고객이 잘 모르면 그걸 후려치는 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이 교육업계에서 오래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는 학생으로서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 현업에서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상술이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아는 거야, 딱 보면. 얘네 벌써 몇십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IT 업계를 먼저 온 사람으로서 좀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좀 오래 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고 막 고등학교도 이제 못 다닐 뻔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일 힘들 때였는데 부모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가 받아서 겨우겨우 다녔어요. 그 공부 잘해가지고. 근데 뭐 공부 잘해봤자 상고에서 잘한 거라 한 뭐 일반 인문계에서 상위권 뭐 요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1등이어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때 상고지만 참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학교도 다니고 뭐 그렇게 좀 어렵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살 때부터 금전에 대한 이런 좀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약간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걸로 이렇게 돈 벌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하기 싫은 걸로 그냥 막 억지로 막 그냥 이렇게 이걸 합리화하면서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거의.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일단 20살 때도 뭔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애들 과외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과외를 했죠. 고등학생들 코딩 가르치고 같은 대학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이 교육이란 게 진짜 내 머릿속에 있다고 쟤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할 수 있으면 너무 쉽게 교육을 할 텐데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걸로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많이 번 거죠. 대학생 기준으로 좀 이렇게 용돈벌이 좀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서 회사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리랜서를 좀 하게 되다 보니까 관심이 사업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고객사가 이제 대기업도 있지만 이제 그 중소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초기 스타트업도 많이 보고 미팅도 하고 오히려 어떤 준비 안 된 창업자들은 제가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몰라서. 그러면서 이제 창업도 같이 하다 실패 좀 해본 적도 있고 제가 CTO로
그렇게 한 두 번 하다 말아먹고, 물론 이제 전 다른 일 하면서 도와준 거긴 하지만 개발은 제가 다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좀 별로예요. 되게 그 사람이 능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아무튼 뭐 산전수전 막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에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경현 팀장이 어떻게 만난지는 다 아시나? 그 병특으로 그 업체 갔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 시비 건다고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시비 걸어서 좀 약간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 새끼 이상하다 그러면서 말 안 걸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것만 이해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되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만 이해하면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어차피 나도 뭐 내 잘난 맛에 산 사람인데 뭐 그 사람도 뭐 근데 개발자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건 자기 자부심이기도 하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개성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예민하고 막 아무튼 또라이에요, 또라이.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고. 근데 진짜 맞아요. 저 약간 싸가지도 없고 약간 좀 제가 봐도 좀 약간 뒤틀리면은 막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성격이 이렇게 더러울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해요, 사실은.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친하던 사람이. 그래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나와서 내가 회사를 만들 테니 이제 같이 이제 SI 회사를 차리자. 어차피 내가 아웃풋이 좋아서 내가 어차피 뭐 고객 미팅도 옛날부터 많이 해봤고 그래서 그거 사실 회사 차려서 셋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 개발자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요입당을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자 개발자 분이 마지막에 좀 하지 않아야 될 실수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안 그래도 좀 불분명해서 제가 많이 가르치면서 했었는데 막상 창업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설픈 인력이 들어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좀 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해서 이제 같이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랑 기경현 팀장님이랑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병특 끝나고 뭔가 이제 기반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사무실 임대하려면 사무실 임대한 돈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병특 끝나자마자 28살이었어요. 병특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일을 존나게 했죠. 그래서 한 달 쉬고 일했나? 그래서 존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한 1억 넘게 벌었어요. 한 1억 5천 벌었나? 아무튼 그렇게 벌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낭비벽이 심하기 때문에 돈을 왕창 써요. 그래서 왕창 쓰고 한 통장 잔고에 한 4-5천? 5-6천 정도의 여윳돈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번 거죠. 그래가지고 5-6천 가지고 이제 팁노바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팁노바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집을 알아보다가 그 남성역 근처에 친한 어떤 부동산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저 집 해주시고 저 이사 갈 때 한번 흘렸죠. 혹시 작은 사무실 없어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은 기계인 팀장이랑 만나서 같이 이제 SI 이제 하려면 이제 사무실 필요하니까. 근데 화려한 사무실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둘이서 작업하기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냥 뭐 조금 넓고 막 그럼 되겠다. 둘이 이제 컴퓨터 놓고 세팅해 놓고 막 작업하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 또 지금의 1사무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 개발자들이 있던 데인데 마치 진짜 막 되게 아무튼 되게 막 꾸질꾸질하고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막 굴비 같은 거 막 진짜 2년 묵은 거 막 달려 있었어. 막 말려있는 거. 귀신 나온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지금 아무튼 거기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게 아무튼 우리가 그냥 개발하려고 사무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전부터 이게 기경현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개발하면서도 제가 예전부터 말하지만 돈 욕심이 많아서 20살 때부터 이제 계속 일을 거의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도 하고 개발 일도 의뢰 맡으면 하고 뭐 학교 다닐 거 다 다니고 그래가지고 거의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막 노는 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지만 내가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거지 막 딱히 이렇게 막
그 사람들 몰려다니고 이런 것도 한 학기 하니까 너무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술을 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약간 아웃사이더 같이 제가 스스로 살았던 것 같아요. 셀프 아웃사이더. 어차피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지성의 고장 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다 애기 같고 뭔가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되면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제 회사 알아보고 막 그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좀 솔직히 저는 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별로 공감도 안 가고. 결국에 대학 온 거는 뭐 돈 벌려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대부분은 돈 벌려고 올 텐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30살까지 진짜 일을 존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투잡, 쓰리잡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다 개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일들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늘어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있고 저 좋다는 사장님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능력적으로는 좋았는데 너무 일만 해가지고 이제 좀 학을 뗀 거야 이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개발 사무실제 차리고 개발하려고 딱 하는데 문제는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임대료를 내려면 내가 교육을 좀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개발자들이 계속 양성이 되면 이 일 같은 거 일을 많이 받아와도 일 처리를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원래 제가 따로 가르치던 애도 있었고 그리고 기계안 팀장도 어디 그 대학에 출강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1년 한 10명 만들어가지고 얘네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냥 SI 업체 해가지고 개발 의뢰받자. 어차피 제가 그 당시에도 프로필이 좋았기 때문에 저 커리어 보면은 그 되게 그런 비슷한 어플 같은 거 만드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의뢰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다. 뭐 그래 뭐 의뢰받고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으니까 하자 했는데 제가 이제 팀노바 이제 홈페이지를 딱 만들고 대충 제가 다 만들었어요. 대충 그리고 뭐 블로그도 만들고 막 그냥 이제 뭐래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 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하자. 원래 성격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썼죠. 근데 막 제가 생각하는 개발업계에 대한 문제점,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해서 딱 1년에 10명만 키워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처음부터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되게 많이 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무슨 뭐 사무실을 오픈하기도 전부터 그 청소하려고 운영팀이랑 들어갔는데 운영팀이 기계안 팀장이에요. 제가 맨날 운영팀 저보다 나이 많은데 맘먹으려고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바꿨어요 제가. 네, 잘 먹히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운영팀이랑 맨날 뭐야? 뭐 이렇게 여기는 우리는 왜 이렇게 슬럼프가 없지? 막 이럴 정도로 그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냥 청소하러 그냥 들어갔는데 청소를 2명이 처음 온 친구가 도와줬어요. 그 정도로 마치 무슨 글 쓴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막 애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아무튼 한두 명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제 될 놈이 왔다 이건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고 가르쳐 줄 사람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굴 가르쳐? 인성 자체가 글러 먹었는데 내가 지금 누굴 가르쳐?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약간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막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선생님은 착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그게 안 어울리는 거지. 내가 봐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대1 과외는 옛날부터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1대1은 어차피 뭐 인성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거는 근데 잘했어요. 되게 모순이 있지. 내가 그럼 애초에 누구든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양심이 덜 찔렀나봐.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1대1로 했을 때는 얘 심리 상태부터 모든 걸 탈탈 털 수 있거든요. 지금 코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어디에 어떤 소스를 베꼈고 얘가 지금 어떤 상태고 이 소스 봤을 때 얘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했다는데 얘가 집중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보통은 소스 보면 맞추고 그리고 얘랑 얘기해보면 다 알아요. 이게 10년 하다 보면요 약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제 현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너무 처음부터 사랑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업 경험도 풍부하고 저는
약간 그 프로필 올릴 때도 뭐 제가 얼마나 받았고 최근에 막 그런 거 다 증빙해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어느 회사 다녔었고 막 그런 게 오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녔다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저 막 사기라고 막 그 누가 막 존나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뽐뿌였나? 뽐뿌에서인가 그랬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지웠어요. 난 내가 지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웠어요. 지가 민망해서. 아무튼 그 사람도 그렇고 오키에도 막 저격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전 회사에서 동료가 연락이 왔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되니까 그 동료가 연락 와가지고 막 조심하라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하겠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뭘 조심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아무튼 뭐 이것저것, 근데 내가 다닌 회사가 몇 갠데 나 동료라고 해봐야 존나 많거든요. 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은 거지. 근데 막 친한 사람 많진 않은데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뭐 쏘쏘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SL 차리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10년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커리큘럼은 늘 10년 동안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지금도 팀노바 커리큘럼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커리큘럼을 한 번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하죠. 근데 솔직히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싫으면 나가라가 기본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저를 리더로 사람들이 꼽았고 내가 리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뭐 나가야죠. 뭐 그게 맞죠. 이게 뭐 갑질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근데 갑질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막 또아리 틀고 싫어 난 안 할 거야 이것도 너무 웃겨.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회사 대표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그냥 뭐 처음에 들어가는 거랑 말 달라지면 나오고, 그러면은 마치 제가 무슨 갑질하는 것처럼 오히려 역으로 막 얘기하는데, 서로 아쉬운 사람이 뭐 자기가 기는 거지. 근데 저는 아쉽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쉽지 않으려면 뭐 날 원하는 회사들이 많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업데이트를 하면서 더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팀노바 오면서 이제 변화가 빠르다라고 수료자들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정도로 좀 막 예전부터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욕심이 존나 나가지고 막 되게 진짜 그때부터 막 썰을 엄청 풀었어요. 진짜 글로써. 그러니까 막 일기 때 정말 많이 오긴 많이 왔는데, 약간 지금도 되게 서운한 게 제가 되게 잘해주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네 밥 사준 게 걔네 등록금 낸 거 못지 않을 정도로. 근데 걔네들이 진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나의 진정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등록금도 나중에 지금 돈 없으면 돈 내지 마 나중에 줘 막 그냥 이러고서 그냥 구두로 그냥 안 받고 막 했던 애들도 그 중에서 2명이 먹튀를 했고, 그리고 아무튼 엄청 당했죠. 근데 일단은 그 전부터 아무튼 그 창업에 대한 그런 게 되게 강해서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나고,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엄청 아무튼 끝발이 날리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 약간 항상 그렇죠. 나는 이렇게 누구 가르칠 인성이 아닌데 내가 왜 이거를, 약간 아직도 심리학 지킬의 나이드 알아요? 지킬의 나이드? 약간 내가 약간 한편으로는 내가 실력은 진짜 개쩌는데 내가 누구 왕초보들 가르치는 거 진짜 잘하는데, 반대로 한편으로는 근데 너 인성이 좀 문제잖아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싸웠어요. 저는 일기 때. 그래서 사실 일기 때는요 제가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몸 막 진짜 막 혹사해 가면서 열심히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웠었어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일기 때는 내가 솔직히 아니 뭐 열심히 해서 잘 가르쳤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고연봉자로 만든다는 게 허황되다고 생각을 하고, 막 아무튼 시비도 너무 많고 막 되게 짜증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진지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뭐 이건가? 여기까지인가?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가 이렇게 왔죠. 근데 1기 때는 좀 약간 이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결과가 많으니까 그 100명, 지금 101명 취업을 했는데 결과도 많고 막 이렇게 작품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오기 전에 팀노바 되게 괜찮구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1기 때는 저 사기 건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주식 사기로 유명한 그 주식 사기로 유명한 사람 있죠. 뭐 이희진인가 그런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저으로. 그 사람은 지금 구속 기소가 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고소 당한 적도 없는데 1기 때는요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시비 건 사람도 많았고 무슨 뭐야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오글거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류는 무조건 사기다 라고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진짜 하기 싫었죠. 뭐 창업 스토리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하네. 아무튼 그렇게 힘들다가 지금까지 왔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감정적으로 힘든 거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사기면은 뭔가 어디서 글이라도 올라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 우리한테 악감정 가진 사람들 사기란 얘기 안 해요. 사기란 얘기하면 서로 그거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저는 그거 100% 우리가 이긴다고 장담을 하죠. 왜냐면 이게 사기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다 증거 자료가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어디 취직했고 우리 다 아는데 지금 회사 이름부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어쨌든 그냥 아무튼 창업 스토리는 보통 이렇게 단순해요. 그냥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그냥 예전부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개발회사 차렸는데 제가 이제 부업으로 하던 교육이 이제 주업이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저보고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너 한번 해봐라, 너 돈 잘 번다며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도 무슨 뭐 한 번 딱 듣고 뭐 포기하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고 아무튼 되게 짜증났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블로그에도 강조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실력 있는 개발자에게 배워서 현업에 멋지게 대비하는 것을 꿈꾸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최소한 마음가짐이나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남들 몇 년에도 전공자도 몇 년에도 못하는 걸 1년 만에 해내려면 정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안 좋으면 맛이 없듯이 자기 자신이 맛있는 재료의 상태, 좋은 신선한 재료의 상태로 와야 한다. 모든 걸 여기에 집중할 사람들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런 거는 진짜 1도 새겨듣지 않는 뭐 그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막 회사 병행 안 된다. 그래 보통 이제 IT 회사 하면은 조건부로 이제 보통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병행 안 되거든요. 근데 혼자 막 병행하고 막 뻥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 요즘도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다 걸려요. 보통 몇 주 못 버티고 나가요. 힘들다고. 그 보면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사실 작정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해보면 걸린다니까.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제한을 거는 거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와서 돈 내면 좋잖아요. 근데 와서 포기할 확률이 높으니까 돈 낭비하니까 그것도 아예 극초기에 포기하면 진짜 돈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려고 그러는 건데도 사실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긍정적이야. 자기 자신이 긍정적이야.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아니 뭐 자기가 평소에 막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막 되게 잘 살고 뭐 이러면 얘기 안 하겠는데 보통 이 취업 때문에 이쪽 오는 친구들의 한 90%는 그렇게 막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친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돈 낭비랑 시간 낭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살면서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막 이펙트 있게 산 친구들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능력 좋은 애들이 흔하지가 않다고. 근데 왜 이렇게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잘 해내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개발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국비지원이 많고 이제 남들 막 개나 소나 막 어디서 막 유니콘이 되고 뭐 몇 조를 투자받고 이런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되게 대단하고 운도 있고 뭐 여러모로 뭐 능력이 대단한 거거든.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거죠.
아무튼 창업 스토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냥 기계인 팀장이랑 그냥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했었구나. 회사 다닐 때, 나중에 교육, 나중에 하자. 근데 이제 취미로 하자. 우리 개발 위주로 하고, 취미로 하자 했는데 지금 망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교육이 주가 된 거죠. 왜냐면 예전에 병행을 했는데 1, 2기 때까지만 해도 개발 병행했거든요. 근데 내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3, 4기 때는요, 지금이 3, 4기죠. 3, 4기 때는, 보통 이제 개발을 예전만큼 많이는 못해요. 그래도 기회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막 몸살나고, 막 몸에 막, 적신호가 와가지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제 입장에서는 1인칭으로 보시면, 제 인생은 제가 건강하고 제가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예전처럼 막, 정말 막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팀노바에서 했던 그 어떤 서브 프로젝트 중 하나인 포피스를 이제 런칭을 할 때 하도 그지 같아가지고 제 동기화 부분을 다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저 뭐 알아 누웠잖아요.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도 힘든데 언제 좀 편해질까 싶을 정도로 좀 그래요. 아무튼 그냥 별거 없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근데 교육은 한다고 했었고, 그게 벌써 한 8년 됐나 보다, 지금 보니까. 기계인간 팀장 처음 본 게 25살인가, 26인가 봤어요, 제가. 27인가 26에 봤고, 지금 제가 33이니까, 한 6, 7년 전에 기계인간 팀장 처음 본 거예요. 아주 친해지고 이 얘기 했었어요. 이 얘기 했었고, 원래 진짜 꿈은 캠핑카 같은 거에다가 이제, 무선 와이파이 딱 잡고, 뭐 요즘은 뭐 테더링 하면 되죠. 그거 딱 잡고 개발하는 거 한다고, 캠핑카에 나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은 있는데, 글쎄 그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무실 바꿔가면서 일하자 그랬는데, 너무 지금 교육이 커져버렸어.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까지 1대1 코칭 할지, 나 일요일에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1대1 코칭 하는데, 너무 많이 온 거야. 그 요일에 많이 이제 온 거야. 원래 토요일에 와야 되는데 애들이 토요일에 올 애들이 일요일에 많이 가가지고, 아무튼 별거 없습니다. 뭐 창업관이나 창업 스토리 뭐 이렇게 멋진 걸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 그런 게 있나? 그냥 만나서 그냥 동료 만났는데 그 동료가 저를 이해를 잘 해줬고, 제가 되게 특이한데 이해를 해줬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스토리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뭔가 되게 대단한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유감이네요, 저도. 되게 애매하다. 근데 교육과는 예전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실력, 취업, 현실적인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채워주고 싶었다. 즉, 너무 이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시장이 없어서 그런 갈증들을 풀어주고 싶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청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보다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에서 무엇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는 거 대부분 몰라요.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사, 좋은 어떤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런 거를 그냥 도와주고 싶었고, 제가 10대 때 워낙에 그지 같은 교육기관에 많이 당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육은 20살 때부터 그런 마인드로 해왔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14년 차 하고 있고, 이제 1월 1일이 지나면 15년 차로 넘어가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단하고 막 멋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이제 꼼데가르송이라는 그 브랜드를 이제 티셔츠를 살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꼼데가르송의 이제 그 디자이너 얘기를 좀 봤어요. 봤더니 꼼데가르송이 소년같이, 소년처럼 뭐 이런 뜻인데,
그 얘기를 정말 뭐 그거 얘기를 들으면은 꼼데가르송 티셔츠가 약간 아방가르드, 약간 좀 초현실주의적이고 약간 되게 특이하고 막 이런 옷이니까 소년처럼 순수하게 이 옷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꼼데가르송이래요. 꼼데가르송. 그냥 이름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했대요. 의미는 상관없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의외로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팁노바도 그렇다. 아, 맞다. 팁노바 왜 팁노바인지는 아세요? 팁노바가 왜 팁노바냐면 우정킴이 그 기계현 팀장이 저한테 우리 이름 어떻게 짓지? 이러니까 갑자기 슈퍼노바 어때? 슈퍼노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슈퍼노바는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쪽팔린다 이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뜻을 해석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성, 초신성은 이제 작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위성 같은 게 이렇게 행성 같은 게 나와서 초신성처럼 이렇게 폭발, 엄청나게 큰 폭발 이펙트를 주고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데뷔하는 친구들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걸 인생이라고 보고, 신성이란 걸 인생으로 보고 이제 시작하는 개발자를 신성이라고 보고, 이 친구들이 슈퍼노바 상태, 그래서 개발 업계에서 슈퍼노바처럼 이펙트가 강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다 죽는 그게 핵심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살다 개발 업계에서 초신성처럼 멋지게 빛내다가 죽을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약간 일반적인 그런 학원 같아 보이는 게 싫었어요. 저는 같은 노선이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녀본 학원의 이미지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다. 우린 팀으로 가자. 노바 학원이 아니고 팀노바, 하나의 팀으로서 그래서 모든 직급 체계도 팀장이 최고 팀이고 그 이상은 없게 하자. 그냥 대표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지, 그냥 없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트장도 사실은 그런 팀의 개념에서 이제 작은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래서 팀이란 이름이 붙였을 때 너무 어감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부분 좀 얘기 좀 해볼게요. 팁노바 사무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팁노바 매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팁노바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고, 팁노바의 시설은 어떻고, 궁금한 거 많으신 것 같은데, 별거 없는데 확실한 건 생각보다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존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서 상당 부분이 학생들한테 재투자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모를 때마다 제가 일침을 놓죠. 아무튼 팁노바만의 독특한 시스템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말하지만 외부에서 팁노바의 시스템을 너무 많이 카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워낙 결과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1류가 있으면 2류, 3류가 나오고 그걸 카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라는 어떤 어글리 신발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소위 잘 나가는 굿즈에서조차 어글리 슈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트렌드 하나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퓨마나 나이키도 어글리 슈즈가 나오듯이 어떤 뭔가 잘 나가는 곳이 있으면 카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공개하긴 좀 힘들어요. 웬만하면 저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막 숨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뭐 노하우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다는 거. 아무튼 오늘은 그냥 연말 되니까 좀 센치해져서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또 뭐 쓸데없는 거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센치해졌을 때 한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